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소개를 먼저 하죠. 일단 레드카펫, 이거 아무나 못 받는 것 같은데, 제가 밟아도 되는지.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. 거기 입원한 건 아니고요.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상담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라고 해서 심리극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제가 15년 동안 심리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상처를 다뤘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심리극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이 비느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하는데요. 심리극이 도대체 뭔지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심리극을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고요. 1920년 그 정신과 의사인 자콥 레비 모레노 박사에 의해서 처음에 제창이 됐습니다. 심리극은 개인 중심극이고요.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, 상처, 내면을 다루는 그런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심리극이 들어온 건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90년이 넘어가면서 일반인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.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활용할 만큼 많이 알고 계시고요. 제가 타 방송에서도 이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두 번씩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. 중요한 건 개인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심리극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주인공,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연출자가 있죠. 연출은 오늘 제가 진행을 하고, 연출자는 주인공이 올라오시면 내면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그게 흘러가는 전체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보조자라고 있는데, 이 보조자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즉흥적인 역할을 해대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역할, 친구의 역할, 때로는 내 마음의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의 핵심 갈등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즉흥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이 있겠죠. 주인공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관객이 되고, 심리극은 연극하고 좀 달라서요. 심리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관객들이 주인공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. 대부분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,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내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끝난 다음에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,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,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.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,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맞지 않았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 주인공이 입고자 하는 옷을 여러분들이 입혀주는 작업이 아마 그 쉐어링,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제가 15년 동안 심리극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그 15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한데, 첫 번째 사례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례입니다. 제가 7년 전에 기억이 되죠. 전화가 왔어요. 14살 여학생이었고 굉장히 떨린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심리극 상담을 꼭 받고 싶어 했어요. 지방이었고요. 근데 자기 스스로 집을 나올 수가 없대요. 아버지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를 감금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다 그래요. 초등학교 때 엄마랑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알코올에 빠지고 나가시면서 문을 잠궈 놓고 나갔어요.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.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서 몰래 집 밖에 나와서 공중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아빠 몰래 선생님을 만나러 올라갈 텐데 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. 저는 당장 올라오라 그랬고 토요일날 만났고요. 그때 그 여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, 그동안 그 내가 성폭력을 당했던,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아픔을 다 드러냈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례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,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 연결이 돼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시설에 아버지랑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고요.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사례였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인데요. 이 사례도 이제 좀 몇 년 전에 했었던 사례인데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폭력을 당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10년, 15년, 20년 이혼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십니까? 어떠세요?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.
아니, 저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갈까? 물론 뭐 아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가정폭력 여성들 심리학을 해본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. 그건 뭐냐면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.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거기에 늘 익숙해져 있고 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또 만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대요. 불쌍하고 연민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대요. 그래서 이런 역동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있지만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. 결국에는 그 상처도 어린 시절에 좀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상처는 또 어떻게 됩니까? 자녀한테 또 대물림할 수밖에 없죠. 마지막 사례,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부부 심리극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예비 부부들 있죠. 저는 사실 우리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워보질 못했습니다. 우리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면 저도 결혼했지만 부모 역할, 아빠 역할, 엄마 역할 배우질 못했어요. 그거는 부모님이 한 모습,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또 하는 경우가 있죠. 굉장히 그런 역동들이 굉장히 또 자녀한테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.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이 서로의 상처들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거는 나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내 2세,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상처를 대물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부분들이 예비 부부들한테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데 첫 번째,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내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나의 어떤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자녀,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상처를 내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이 중요합니다. 이 자발성은 어떤 개념이냐면요.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자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. 어머니 자궁 밖에서 내 머리가 빠져나오는 순간 이 자발성을 이미 발휘했다고 생각해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뱃속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? 그 안전한 공간을 어머니 밖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. 거기 있으면 굉장히 엄마가 다 보호해주고 안전한 공간인데 자기 스스로가 10달이 되면 엄마한테 산통을 보냅니다. 엄마, 나 나갈 때가 됐어요. 엄마는 아이를 받을 준비하죠. 세상 밖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. 이 직면하는 에너지, 즉 자발성은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건 모레노 박사가 이야기한 거고요. 심리극도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. 그래서 히어 앤 나우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나의 자발성을 믿는다면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정신과 병원, 심리치료 이런 거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누가 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았다, 상담을 받았다,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이상하게 봅니다.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터지기 전에 마음의 상처가 터지기 전에 그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비느자를 하나 가져왔고요. 비느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. 그래서 오늘 관객 중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심리극을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히어앤나우에서 내가 한번 주인공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. 나와보세요.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? 네, 앉으시면 됩니다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앉아서 네.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잘 나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학생이고요. 대학생 유재호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좀 길진 않지만 사실 제가 개인 심리극 하면 2시간, 3시간씩 걸리거든요.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막 5분씩 짧게 나오니까 저거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. 즉흥극이고 그냥 흘러가서 진행하는데 좀 짧게 진행해 볼게요. 어떤 상처,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? 어렸을 때 이제 앉아서 저도 들어봤는데 좀 어렸을 때에 좀
아픈 기억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좀 토해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요. 어렸을 때 운동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. 네. 태권도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. 목표는 정말 운동선수면은 자신의 가슴 옆에, 가슴에 이제 태극기 하나 박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일 겁니다. 근데 네. 그 꿈과 목표를 좀 잃게 되어서 그 이유가 뭐죠? 아픔을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.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. 키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내 꿈을 좀 저버리게 됐던. 네, 목표는 정말 확고했죠.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. 네, 지금도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? 가지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콤플렉스적으로 좀 가지고 좋습니다.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. 두 마음이 들어갈 테니까 네. 저는 열등감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우리 도와주실 마음 좀 나오시겠어요?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. 저는 열등감으로 들어갈 거고요. 우리 주인공의 또 다른 마음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누군지 알지? 난 너의 열등감이야. 너도 알겠지만 그때 네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키가 작아서 그걸 해내지 못했어. 넌 앞으로도 날 물리치지 못할 거야. 넌 내가 계속 방해할 거니까. 네가 뭘 하든지 난 너의 열등감으로 널 방해할 거야. 아니야. 그래서 넌 자신감을 잃게 만들 거지. 저 소리 듣지 마. 넌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. 이미 시작됐어. 이제 벗어나야지.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? 넌 절대- 평생 너가 이렇게 발목 잡혀 살 거야?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당당해져야 돼. 나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? 너 너-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말이야. 꺼지라고 말해봐. 절대 너 당당할 못할 수 거야. 있어. 넌 절대 못해. 꺼지라고 해. 넌 내가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. 더 이상 들러붙지 말라고 말해. 꺼지라고 말해. 큰 소리 외쳐. 절대 못할 걸? 더 이상 저 소리 듣지 마. 언제까지 더 당할 거야?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뭘 하든지 하지 마. 너 마음의 주인이 너야. 넌 어차피 실패하게 될 거고 또 상처받을 거야. 아니야. 당당해질 수 있어. 봐봐, 나한테도 당당해지지 않잖아. 아니야. 이제 시작이야. 저 소리 물리쳐. 난 너 잘 알아. 더 이상 지지 마. 나한테 할 얘기 없지? 내가 널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되겠지? 벗어나. 소리 쳐봐. 못할 걸? 큰 소리 쳐봐. 어디 해봐. 떠나라고. 나가줄 테니까.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고 말해. 넌 할 수 있잖아. 그렇지? 해봐. 해봤잖아. 지금 해봐. 못하겠지? 할 수 있어. 그게 바로 너야. 꺼지라고 해. 당당해지라고. 어깨 펴고. 어깨 펴. 절대 못할 거야. 큰 소리 외쳐. 날 똑바로 봐. 꺼지라고 해.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쳐다보지 마. 날 봐.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고. 어디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. 너 같은 마음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. 그럼 나가줄 테니까. 꺼지라고 할 수 있어.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어. 당당하게. 쳐다보고 꺼지라고 할 수 있어, 넌. 못하겠지? 할 수 있어. 해봐. 그게 바로 너야. 지금부터 시작이야. 저 소리 이제 뿌리쳐. 언제까지 발목 잡혀서 평생 이렇게 살 거야. 그렇지 않아? 억울하지 않아? 화나지 않아?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. 내가 널 앞으로 계속 괴롭히고 방해할 거야. 그것만 알아도. 중요한 건 네가 뭘 하든 날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야. 절대로 아니야. 속지 마, 이제 더 이상. 다음에 안 보자. 속을 거지? 좋습니다. 자, 수고하셨어요. 잠깐만. 잠깐 마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? 사실 여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을 좀 물리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순간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?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네, 그게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 들으면서도 좀 이제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요. 난 저만의 누구나 다 아픔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역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냥 자진해서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뭔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낸 그런 짧은 시간이 기억. 조금 더 필요했다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뭐 짧게 보여주더라고 좀 강연 시간에 좀 지체가 됐는데요.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자발성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.
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발성입니다. 우리는 잊고 살았고요. 그 자발성으로 모든 문제, 상처를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발성을 믿고 그 상처를,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그맣고 큰 상처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.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어루만져주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, 오늘 제가 심리학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드렸지만요,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. 자발성을 믿고 직면해라. 수고하셨습니다.